네,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과 이 사법부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그 회동 의혹도 있었고 또 국회에서 불거진 AI 음성 파일 파문도 있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이나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겨냥한 듯한 그런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추진. 네, 여기에다가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까지. 정말 숨가쁘게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정치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논의해 볼 질문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모든 행위들이 정치적인 책임을 묻고 또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어떤 정당하고 불가피한 과정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게 특정 정치 세력의 유불리에 따라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들고 또 정치적인 반대파를 압박하려는 그런 계산된 시도로 봐야 하는 걸까요? 저희 논의는 어쨌든 저희에게 제공된 자료들에 나타난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때로는 좀 왜곡되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중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또 책임을 규명하려는 그런 정치적 노력의 일환일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시각인데요. 이러한 움직임들이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법치주의,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아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건 명백한 정치적 공세이고 또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문제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제 입장을 좀 밝히겠습니다. 부승찬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 등이 제기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 제기, 이게 방식이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보에 기반한 문제 제기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부승찬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이라는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서영교 의원은 또 논란이 된 그 AI 음성 파일 외에 별도로 받은 제보도 있다, 이렇게 공언까지 했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사법부 수장과 관련된 의혹 해소를 위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충분히 타당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덮을 사안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같이 정말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 이것도 기존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어떤 일부 국민적 불신이 존재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고 재판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어떤 입법적인 대안 모색,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역시 이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건 정당한 법 집행 절차의 일환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걸 즉각적으로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좀 사안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격렬한 정치적 대립 구도 속에서 어쩌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상호 견제와 균형 추구의 한 단면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 해석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의 발단이 된 그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신뢰성 문제도 물론 있고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서영교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개한 자료가 실제 녹취가 아니라 그 해당 채널이 AI로 제작했다고 스스로 밝힌 음성 파일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죠. 이건 거의 의도적인 여론 오도이고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고 봅니다.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그냥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천하람, 이기인 이런 개혁신당 측 인사들이 이걸 청담동 첼리스트 시즌2에 비유하면서 강력히 비판했고요. 시민단체는 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부승찬 의원을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직접 어떤 정치인과도 사적 만남을 가진 바 없다고 아주 명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근거가 박약한 의혹으로 사법부 수장을 모욕하고 정치적 공세를 펴는 것, 이건 정말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당사나 당원 명부 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역시 마찬가지 맥락으로 봐야 합니다. 장동혁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이건 특정 범죄 혐의 입증과는 사실상 무관하게 당원 명부 전체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이고요. 이거 명백히 야당의 조직 기반을 와해시키려는 정치 탄압이자 보복 수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국민의힘 심장을 도려내려는 시도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게 과하지 않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결국 이 모든 행위의 배경에는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방어하고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말 매우 위험한 행태입니다. 네, 그럼 조희대 한덕수 회동 의혹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만 더 파고들어 보죠. 그 AI 음성 파일을 사용한 방식의 부적절함, 그 점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할 지점입니다. 저 역시 그 점에는 동의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의혹의 실체 자체에 대한 규명 노력까지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라는 게 바로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또 진실을 추구하라고 주어진 어떤 헌법적인 장치 아니겠습니까? 서영교 의원이 별도 제보를 언급한 이상 그 제보의 실체와 신빙성을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정청래 의원 등이 주장하는 수사나 특검의 필요성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초기 접근 방식에 오류가 좀 있었다고 해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는 그런 세간의 의심마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별도 제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지 그리고 신빙성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겠죠. 글쎄요, 별도 제보라는 주장은 현재로서는 그냥 말뿐인 주장 아닌가요? 만약에 정말 신뢰할 만한 다른 증거가 있었다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논란 많고 출처가 불분명한 AI 파일을 그것도 녹취록이라고까지 칭하면서 공개했겠습니까? 저는 그 방식 자체가 의혹의 진정성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봅니다. 천하람 대표 등의 지적처럼 이건 과거에 있었던 그 청담동 첼리스트 사건처럼 출처불명의 어떤 자극적인 정보로 의혹을 부풀리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전형적인 음모론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 수장이라는 지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렇게 근거가 불확실한 의혹을 무책임하게 증폭시키는 것은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단호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혹 제기를 이어가는 것은 이건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넘어선 정치 공세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 파일이라는 그 조작된 근거를 제시한 시점에서 이미 이 의혹 제기의 정당성은 크게 훼손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좋습니다. AI 파일 논란이 사법부 수장을 직접 겨냥했다면 또 다른 축에서는 아예 재판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 즉 특별재판부 설치 시도가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같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정말 지대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사법 절차만으로는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런 인식이 존재한다면 특별재판부라는 입법적 장치를 통해서 이를 보완하려는 시도 자체를 무조건 정치적 의도로만 폄하할 수 있을까요? 압수수색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집행이라면 설령 그 대상이 정당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합법적인 수사 활동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과잉 수사다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법 집행 자체를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의 시점과 목적을 한번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야권 내부에서조차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좀 무리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또 AI 파일 파문으로 역풍이 부는 바로 이 시점에 갑자기 등장했을까요? 이건 다분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혹은 유리한 국면을 조정하려는 것을 염두에 둔 일종의 방탄용이자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정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걸 인민재판부라고까지 표현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압수수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범죄 단서가 아닌 당원 명부 전체를 요구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건 수사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그야말로 야당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시도이자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겁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치 특검과 법원이 협잡해서 장기 독재를 위한 길을 닦는다는 그런 비판까지 나오는 배경이죠. 이건 정당한 법 절차라는 외피를 썼지만 사실상 정치적 행위이며 사법 시스템을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이런 시도들이 과연 사법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정말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사법부 내부, 특히 판사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정치권의 거센 압박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축시킨다는 우려,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판사들이 정치적 외압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좀 역설적으로 보면 이런 외부의 강력한 문제 제기가 오히려 사법부 내부에 좀 만연할 수 있는 문제점들, 예를 들면 고질적인 재판 지연이라든지 아니면 소극적인 사건 처리 같은 것들,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어떤 자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자료에서 직접적인 근거를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모든 외부의 비판이나 압력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 낳는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때로는 이런 건강한 긴장 관계가 내부 개혁의 동력이 되기도 하니까요. 저는 그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압도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이 명확한 사유 없이 중단된다거나 일부 판사들이 해당 사건 배당 자체를 기피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언론 보도들. 이것만 봐도 정치적 압박이 현실적인 위축 효과를 낳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현상이 있습니다. 그 서정욱 변호사가 전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부당한 정치적 압력에 분노한 일부 소장파 판사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재판부에 자원하겠다는 그런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재판을 중단한 동료들을 향해서 비겁하다는 비판까지 서슴지 않는다는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정치권의 개입 시도가 사법부 내부의 심각한 위기의식과 함께 아주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봐야 합니다. 이건 자정능력 발휘나 내부 개혁의 동력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법부의 근간을 흔들고 내부 분열을 심화시키는 그런 역효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사법부가 처한 냉혹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종합해보면 저는 최근 벌어진 일련의 정치적 논란들이 때로는 좀 거칠고 또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본질적으로는 중대한 의혹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와 공정성을 바로 세우려는 시도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작동하는 견제와 균형 메커니즘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저는 그 AI 음성 파일이라는 명백한 조작 자료의 사용, 또 근거가 불분명한 사법부 수장 흔들기, 특정 정치인의 유불리를 노린 듯한 특별재판부 추진과 야당 핵심 정보 탈취 시도 등 이런 것들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정치 공세라고 판단합니다. 이는 특정 정치 세력의 사법적 부담을 덜고 또 정적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할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의 실체적 진실규명 문제, 또 AI 음성 파일 사용을 둘러싼 여러 윤리적, 법적 논란들, 그리고 특별재판부 설치와 압수수색 시도라는 구체적인 행위들의 정당성 여부, 더 나아가 이 모든 과정이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라는 대원칙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까지 오늘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둘러싼 시각이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안 자체의 민감성이나 복잡성, 그리고 무엇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현상을 두고도 그 배경과 의도, 그리고 결과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다양한 관점과 근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의 다면적인 성격을 이해하시고 스스로 좀 깊이 고민하시면서 판단을 내리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궁극적인 평가는 역사가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의 몫일 것입니다. 오늘 논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